참 난감하고 답답한 노릇인데요. 2010년도 6월 2일 선거로 공직에도 됐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몰랐어요. 화성이 좀 재정이 힘들다라는 정도였었는데 실제 들어보니까 한 1,700억 정도의 재정 결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월 1일서부터 재임인데 7월 1일서부터 12월 달까지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1,700억이 있는 게 아니라 1,700억이 재정이 없었어요. 이미 펑크가 나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종합운동장은 공사를 하고 있었죠. 중단을 내려고 그랬더니 그 중단 내면 나중에 뜯어고치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요. 그래서 외상공사를 했어요. 관국공사엔 외상공사가 없습니다. 500억을 내년에 줄 테니까 이자 돈 얼마일까? 30억 가나요. 530억 내년에 줄 테라고 종합운동장 치웠어요. 1,700억에 530억. 거기에 시 자체 빚이 2,400억 있었어요. 이거를 쥐고 뒤돌아봤더니 시 산하기관 도시공사가 전국항 산업단지 한다고 3,000억 저질렀어요. 또 한다비 발디 1,700억 갖다가 또 쏟아서 아파트 줬어요. 1조입니다. 1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어요? 6년간. 도시공사의 전국항 산업단지는 좀 남았어요. 이제 다음 달에 준공이 나요. 한 2,000억? 2,000억 대외 1,000억? 1,000억? 1,500억. 나머지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이번에 추경이 270억 세웠어요.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이제 다 갚고 뒤에 한 푼 없어요. 이제 뭐 좀 해볼 거 있습니다. 오원춘 사건이라고 기억하셔요? 수원의 목포에서 연쇄살인 사건, 그다음에 토막살인 사건. 그게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수원 목포리라는 데는요, 한 20년 전에는 중산층이 살던데, 자기 집까지 살았어요.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지동시장 뒤쪽. 이분들이 뉴타운 해준다, 뭐 해준다 하고 하다 보니까 기다려보니 아무것도 안 해줘요. 땅값이 너무 비싸요. 도로 하나 뚫고 기반시설 하나 넣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안 해주니까 이 동탄 신도시 이런 거 보니까 저기가 깨끗하고 좋은데 빠져나가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거진 땅은 정개축이 안 돼요. 그냥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슬럼화돼야 돼요. 그래서 원충 같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일하고 있다가 산업소에 일하고 있다가 그냥 귀찮고 깨가 나니까 그런 데로 슬럼화된 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화성이 아니라 이제 큰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수원, 부천, 시흥, 안산,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는 게요. 화산동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유일하게 집 한 채 물려줬는데 그게 도시계획에 들어갔어요. 30년 전에. 2천만 원의 경매에 날렸어요. 도로에 안 닿아 있으면 1억이 넘는 땅이었었는데 그 시절에 빌라도 질 수 있는 땅이었었는데 도시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 정개축도 안 되고 경매 내보니까 2천만 원에 그냥 날려버렸어요. 은행에서 잡아주지도 않아요.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이건 이제 2020년까지 다 뚫으래요. 2020년까지. 아니면 다 그냥 풀어주랍니다. 그 자리에 막 짓줄 수 있는 거예요. 소방도로 하나 없는 데다가 막 짓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기업체 난개발 때문에 난리인데. 그 돈 뚫는데 지금 1조 뭐 6천억 잡으려는 그거 아니에요. 이 경기도 화성시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말로 그럽니다. 길 뚫린다면 땅값 막 올라요. 당장 뚫으면 1억이면 뚫을 수 있는 거를 2, 3년 걸리면 2, 3억 더 올라요. 그게 화성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참여 도로를 뚫겠다고 제가 시정 설명회 때 내내 시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용수락서 주십시오. 바로 뚫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안 돼서 재정이 안 돼서 시민참여 도로를 뚫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2,700억을 가져갑니다. 27,000원도 아니고요. 27만 원도 아니고 270만 원도 아니고 2,700만 원도 아니고 2억 7천만 원도 아니고 270억도 아니고 2,700억. 국가가요. 전 뭐 언론도 있지만 막말하면 제가 정말 참았거든요.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도 있고 우리 유소년 야구 백화도 있고 정부 협조받을 게 많아요. 인허가. 돈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해줘야 될 건데 안 해주고 질질 끄는 거. 또 우리 여기 그 정말 팔선 되신 분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이분이 안행 소속이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예상력금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이렇게 결정 나버리면 화성이 존재하는 영원히 2,700억 해마다 뜯겨가는 겁니다. 해마다 아예 저희 손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근데 화성은 이미 망한 도시예요. 조금 전에 제가 LH공사 경기지역본부장하고 동탄본부장하고 회의를 했어요. 요 밑에서 아주 치열하게 회의를 했어요. 신도시 만드는데요.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이 있어요. 이 신도시 만들 때는 시장하고 상의를 안 합니다. 국토부 특별법에서 국토부가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다 시설 다 하는 시기에. 그러면 시에 넘겨줘 버리는 그 중공라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동사무소 줘야 되고 주민센터 줘야 되고 커뮤니티 시설 줘야 되고 버스 주차장 줘야 되고 이런 기반 시설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도시를 만드는 놈들이 이걸 안 해놓고 가요. 개발부담금이 한 3조 정도 들어와요. 동탄 2신도시에서 3조 정도가 생깁니다. 국가가 50%를 가져갑니다. 우리 시 개발하는 건데 50% 가져갑니다. 경기도가 그 나머지 50%에 20%를 또 가져가요. 25%를. 우리 화성이 25% 받는 거예요. 그게 8천억입니다. 동탄 2신도시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개발부담이 8천억이에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 시설, 동탄 1신도시처럼 만드는데 1조 6천억이 들어가요. 그만, 저리 놓고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향남 2신도시, 봉담 2신도시, 송산 그린시티, 남양 뉴타운. 옛날에는요, 복합문화센터 500억짜리도 지어서 주고 했어요. 근데 LH 빚이 100조가 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못 해준대요. 지가 알아서 해요. 지금 그 진영에 있는데 세금을 2,700억을 또 가져가겠다. 예산은 줘도 모자랄 판에요. 국가를 봅시다. 국가를. 대한민국 무슨 나라예요? 지방자치 제도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죠? 지방자치하기도 있는 나라입니다. 헌법으로. 우리 시는 불교부 단체, 대한민국에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226개. 우리 전 나라에. 여기에 교부 단체가 다예요. 근데 불교부 단체라는 것이 6군데 있어요. 그게 경기도에만 있습니다. 화성, 성남, 용인, 수원, 고양, 과천. 이 교부 단체, 불교부 단체는 뭐냐면요. 법적 필수적인 경비 있잖아요. 월급 주고 뭐 시설 관리하고 이런 비용. 꼭 써야 되는 비용.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정말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불교부 단체라는 건 뭐냐면 그 돈 없이도 운영이 되는 도시예요. 그게 6개 있는 겁니다. 그럼 국가는, 지방자치를 하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교부 단체를 많이 만드는 게 나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방은 잘 살게 막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근데요, 이놈의 국가는 못 사는 동네를 다 만드는 쪽으로 계획을 잡은 거예요. 저희가 이거 2,700억 뜯기면 교부단체로 전락해버려요. 그나마 대한민국 6개 있는 게 줄어들어요. 딴 데를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사명이고 임무예요. 근데 우리 것을 뺏어다가 그 사람들을 나눠준 그 사람들이 불교부 단체가 되냐, 잘 살게 되냐, 절대 천만에 8천억 걷어다가 뭘 합니까?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서스럼없이 해요. 근데 이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하나는 지방교부세 문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국무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럼 올해 1,300억 그냥 뜯겨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지방법인세라는 거 있어요. 지방법인세. 그게 현대, 삼성, 기아나 이런 기업들에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좋을 때, 재작년 같은 때는 좀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올해는 확 줄었어요. 실적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해마다 등락이 있어요. 요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요거는 우리 6개시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널렸습니다. 공장이 많은데 창원, 당진, 뭐 이런 도시애들도 그런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문제는 좀 두고 볼 일이에요. 사실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막 통과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현대삼성 기아가 와서 그런 세금을 걷기는 하지만 보셨죠? 화성하면 뭔 소리 제일 많이 들어요?
난개발. 그죠? 저 산골짜기까지 동네 거기까지 다 공장이 돌아서 폐수 흘리고 끓음 흘리고 도로 모자라다 상수도 해달라 하수도 처리해라. 화성하면 손가락질 받는 게 난개발돼 있잖아요. 그 세금으로 그 문제 해결이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2,700억 다 쏟아부어도 저 난개발된 거 해결 못해요. 기업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저희 피해입니다. 근데 기업 때문에 돈이 좀 더 거쳤다고 그걸 가져가서 딴 도시에, 딴 시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을 생각만 해도 어떻게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함부로 밀어붙일 수 있는지. 특히 우리 시는요, 수원하고 성남하고 용인하고 고양하고 차원이 달라요. 과천도 그렇죠. 도시기반시설 다 돼 있습니다. 용인이 이제 조금 더 뭐 저쪽 남쪽에 좀 남아있던 귀퉁이가 있다고 치지만 거기 도시개발 안 해도 돼요. 이제 더 이상. 동탄이요 크게 손댈 데 없어요. 이제 이 서부죠. 이거 어쩝니까 이거. 1,000억 정도를 정부에다가 꼬아야 되는 거잖아요. 2,700원 가져가면. 이 무슨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방자치제 하지 말자는 선언을 해야 돼요. 옛날부터 시장 군수 다 임명할 테니까 지방자치 끝내자. 의원도 뽑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야 임명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는 선언을 하고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 시장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시민이 결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한 능력이 돼서 최인석이가 월등하고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서 시장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 시절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400억짜리 종합운동장 막 때려짓고 3,500억짜리 산업단지 한다고 막 때려짓고 전시행정 막 했던 거 전 평가해서 제가 시장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 넌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시민평가 민선호기 때 꼴등할 정도로 제가 공약을 못 지켰습니다. 저도 갈등이 있었어요. 공약을 지켜드릴까? 아니 빚부터 갚을까? 에이 내가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시장 한 번 더 안 하더라도 내가 다 쓸어안고 가자. 정말 힘들게 갚았습니다. 여러분들 해달라는 거 못 해드려가면서 참여주면서 괜시히 끌고 왔어요. 이제 빚 제로가 요번 회기에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못했던 거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흡족하게 못 해드리는 겁니다. 화성이 이렇게 넓고 서울이 1.4배 넓어요. 저희는 해양수산정책도 해야 돼요. 농정정책도 해야 됩니다. 어르신 복지정책도 해드려야 돼요. 보육정책도 해드려야 돼요. 무상급식이요? 저희를 농업하고 연계시켰어요. 우리 농산물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농산물 활로를 만드는 게 무상급식이었었어요. 단순히 애들 밥 먹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건 시민이 평가하는 겁니다. 최인석이가 행정을 잘했냐? 하면 그래? 너 전시행정했어? 다음에 안 뽑아줘. 성남시장이 미우면 성남에만 뭐라고 삿대질을 하든지 그것도 성남 시민이 평가할 거예요. 산후조리원 공짜로 했다. 너 청년수당 막 줬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다음 선거에 이 새끼 봐라. 노인복지 좀 더 안 하고 교육정책 좀 더 안 하고 이 새끼. 그런데 막 썼어? 시민이 떨어뜨린 거예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그래 국가가 애도 많이 안 낳고 출산율 줄어든다는데 그렇게 하는 거 그 정도 돈 쓰는 거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에서 그 정도 쓰는 건 용인이 될까? 그래 청년 아이들 꿈도 희망도 없는데 그래 그 정도 돈 주는 거 용납이 됐다. 그럼 시민이 다시 뽑아줄 거예요. 그렇게 맡겨놓으면 돼요. 이거를 말이죠.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 상의 없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용할 생각입니다. 화성 잘했습니다. 그 빚 갚는 와중에도 창의성 교육했고요. 농업인 월급제를 하면서 농사의 희망도 만들었고요. 학교에서 복합하면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절감했고요. 대한민국도 못해놨던 공동형 화장장도 처리해냈습니다.
그 개발 비용도 딴 도시에서 다 걷어왔어요. 커뮤니티 시설 짓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교육청 설득해서 학교용지 배더다가 거기에 여성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청소년복지센터 지었어요. 아끼고 아꼈어요. 새로운 행정 해놨어요. 이렇게 잘하면요, 오히려 정말 시민 안전을 위한 치안도 해봐라, 소방도 해봐라, 교육도 해봐라,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교육 다 망쳐놓고 치안 다 망쳐놓고 뭘 잘하는 게 있다고 또 가져간다고.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를 하게 돼 있는, 헌법에 돼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작은 단위에서 알아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이 구조를 더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공무원들 월급 주고 시청사 운영하는 관리비 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국가 경쟁력이 그렇답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이 거의 목 수준에 와 있는 나라는 경제 성장률 1% 올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뭐 3%를 성장했는데 2.몇 % 성장했는데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학자들 그래요. 대한민국의 유전이 꽝 터져서, 기름이 꽝 터져서 모든 기업이 기름을 공짜로 쓸 정도 되면 2% 정도 경제 성장률이 가능합니다. 근데요, 또 다른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지방 분권이 잘 되면 2%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다. 다 다른 겁니다. 저희 6남의 사형제가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좋아하는 게 있는 겁니다. 또 각자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왜 70년대식으로 못해서 난립니까? 정말 선언을 해야 돼요. 지방자치 하지 말자.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하고, 기장 다 자르고, 의원들 다 자르고, 옛날처럼 다 임명하고, 중앙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거 딱 맞습니다. 나락 정도가 아닌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복합행정하는 도시예요. 서울 1.4개, 해양수성 모든 걸 해야 돼요. 돈을 더 보태줘도 정말 시원치 않아요. 저희가 2대8 구조입니다. 중앙정부의 세금과 지방정부의 세금이 중앙정부가 8을 가져가고 전체 세금에 지방정부가 2를 가져가요. 보통 OECD 국가들은 6대4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립도가 생길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지방자치를 하는 선진국들은 교육도 자치제가 해요. 소방도 자치해요. 경찰도 자치합니다. 그래야 시랜드 같은 사건 생기면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화성 무슨 추억 같은 거 사건 생기면 시장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시민을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중앙정부가 이것도 안 주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육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2대8 천만에 제가 1000억 이상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예산이 많아서 아이들 그거 절대 안 해줘요. 급식실 짓는다, 과학실 짓는다, 운동장 잔디 깐다, 다 시에다 쏟는. 농기반공사가 국가공사 아니에요. 국가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제가 시정설명하면 우리 농민들 제일 먼저 저한테 뭐라 그래요? 농수로 포장해달라. 그 시돈으로 다 들어가. 경찰이 매일 와서 조르는 게 CCTV 달아달라, 뭐 달아달라, 시에다 다. 우리 군대까지 지원을 합니다. 더 이상 뭘 어쩌라고. 공직자로서요, 화성이요, 희망이 있었어요. 제가 2010년도에 그 지경을 겪고도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 있는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정말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능력이 되는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것. 제가 매일 우리 시민들 뵐 때마다
화성답고 화성스러운 정책을 해야 된다. 남들 똑같이 하는 거 하지 말자. 남들이 금방 배워갈 수 있는 거. 제로섬 게임 하지 말자. 시설 잘 보강하고 서비스를 좀 잘해서 손님 뺏어가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우리만이 해놓은 거. 누구도 흉내 못 내는 거. 그거 화성답고 화성스러운 걸 하자. 그게 공동형 화장장입니다. 남이 돈 300억 끌어다가 5개씩 돈 끌어다가 우리 복지시설 만들고 주민 수건 사업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끝났냐? 지사님 돈 왕창 받아다가 문화체육예술인들을 위한 묘역을 조성하고 여기에 공연장 추모관을 지어서 세계적인 관광 지역으로 만들어. 여기에 공영상조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두 번 다시 상조할 때 상당할 때 속거나 바가지 안 쓰게 이렇게 만들어라고 있어요. 이거 아무도 흉내 못 내. 대한민국도 못했대요. 유소년 야구 메카는 어땠어요? 지사님이 85억 내고 있었죠. 7만 평에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컵 대회가 생기기 전에 내년 3월 달에 누가 못 뺏어갑니까?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를 다 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매학리가 사람 찾아오는 구석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만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의 파워고 힘입니다. 뱃놀이 축제 보셨잖아요. 김문수 지사님이 전국학 산업단지 5,500억 들여서 만들고 요트보트 하자고 전시행정했잖아요. 1년에 100억씩 들여서 축제했는데 그 성과가 있었습니까? 야, 요트가 저렇게 생겼네? 전시행정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였었죠. 이제는 다 옵니다. 배경, 해병, 해군, 바다에서 탈 건 여기서 다 탑니다. 일반인도 15억짜리 요트 타게 돼 있어요. 선주들하고 합의했어요. 세계적인 축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방의 저력이에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못하는 거예요. 해도 효과가 안 나는 겁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디서 범죄가 날지는 사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 사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경찰서장 1년에 한 번 뛰고 왔다가 대충 있다가 가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더 촉진시켜줘야 될 중앙정부가 흥청망청 예산은 다 없애놓고 사대강 같은 거 막 걸려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지방한테 다 떼어내고 이거 참아야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단순히 서명으로 끝날 일 아닙니다. 제가 정말 눈치 봤습니다. 국가가 도와주는 사업들만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인허가 해줄 것도 많은데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눈치 보고 참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체면 가서 참고 근데 해줄 의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또 오피니언 리더분들 뵙자고 했고요. 500만입니다. 500만 인구입니다. 이 수도권의 불교부 단체 6개만 청력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우리 공직자들은 행정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시민분들은 저랑 힘 합쳐서 시간 남는 대로 여가 되는 대로 중지를 모아주시면 오히려 이번 일을 잘 극복하면 우리 화성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이 너무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에 많이 동원가 돼서 지역 관계를 충분히 아시지만 신도시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 갈등이 큽니다. 나시 분리 독립해줘라, 나 동탄 따로시 만들겠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죠. 어민들의 생각이 다르고 농민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 문제로 우리가 막을 잘 합쳐서 서로의 고통과 고민을 보듬고 잘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화성처럼 다양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이 다 있는 도시가 마음만 잘 묶여낸다면 훨씬 더 발전할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제가 앞장쓸 터이요. 이건 우리 아이들의 연관된 문제, 우리 부모님들과 연관된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